안녕하세요. 2022학년 수시 전형별 분석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정시 전형과 함께 가장 많은 비율로 뽑는 전형이니까 특히 상위 15개 대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다 뭐 이런 말들로 오명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학생부를 보고 정량적으로 뽑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어떤 평가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겠다. 평가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전형입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떤 전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대학의 건학 이념과 모집 단위별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 중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상위 16개 대학교의 입학 사정원들이 모여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상의를 해서 이렇게 평가 기준을 정하자 해서 정한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평가 항목과 학생부의 항목을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 항목인데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 예, 그래서 학습 역량을 평가하는 평가 항목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아무래도 성적이죠. 학업 태도는 아예 학습 수업 태도가 적극적이고 태도가 바른지 이제 이런 것들이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직접 호기와 탐구 능력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네,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전공 적합성에 대한 항목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고요. 관련 활동에 대한 경험, 관련 교과 성적인데요. 이런 관심과 이해도, 활동에 대한 경험은 각 과목에서 내가 전공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사, 연구, 발표 이런 것들이 각 과목에 기록이 돼야 되죠. 그게 내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또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발전 가능성은 뭐냐? 성실성, 주도성, 소통 역량, 성적의 추이 이런 것들인데요. 성실성은 아무래도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는 게 성실하다.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 학생들이 기록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성실성을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출결도 보겠죠. 그래서 혹시 미인정, 조퇴라든지 미인정 지각이라든지 결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성실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으로는 리더십, 팔로우십, 펠로우십, 창의성, 종합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리더십 같은 경우는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성에 있어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팔로십이나 펠로십이 있기 때문에 나 3년 내내 반장, 부반장 안 했어. 괜찮습니다. 팔로십 같이 이제 그 반장과 부반장을 도와서 반을 잘 이끌어간다든지 아니면 조장을 잘 도와서 조언으로서 그 조의 그 모든 활동을 잘 이끌어간다든지 이러면은 팔로우십으로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성으로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펠로우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보다 못한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 뭐 학업적으로나 또는 체력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도와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보고 인성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꼭 리더십이라고 해서 반장반장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학생부 항목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수상, 세분화 특기사항, 교과 성적, 조합 의견, 동아리, 독서활동, 봉사, 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수상은 아시다시피 한 학기에 딱 한 개의 수상만 이제는 대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수상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예, 그런 수상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세분화 능력비 특기 사항은 각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은미체까지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은미체까지도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또는 발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학생부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교과 성적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담임 선생님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면 종합의견에 좀 추가해서 써주시거나 아이에 대한 관찰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전공의 적합성이라든지 학업 역량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동아리는 학업 역량과 전공 수에 관련된 동아리를 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독서활동, 봉사, 진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출결,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다음에 교과 성적, 동아리, 봉사, 종합의견 이런 거 갖고 발전 가능성을 평가를 합니다. 발전 가능성은 이 성적의 추이라는 것처럼 내가 1학기보다 2학기 또는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 점점점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출결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교과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죠. 동아리, 봉사활동, 종합의견에 잘 표현되어 있다면 발전 가능성으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세부능력 특기사항,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 종합의견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학생부 항목 중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하고 종합의견을 보시면 세부능력 특기사항 종합의견, 세부능력 특기사항 종합의견 해서 모든 항목에 다 걸쳐 있죠. 물론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로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예, 동아리 활동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봉사활동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중이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둘 수 있는 거는 세부능력 특기 사항과 종합의견이죠. 그래서 각 과목 시간에 선생님들도 어떻게 나의 우수성, 나의 역량들을 잘 기록해 줄 수 있는지, 종합의견에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세부능력 특기 사항과 종합의견을 잘 활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평가할 때는 2명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1명의 아이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평가를 하는데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A 플러스, A 제로, B 뿔, B 제로, C 뿔, C 제로 이렇게 6개로 평가하는 학교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2사람이 평가한 걸 가지고 그 아이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를 평가를 하는데 이 두 입학사정관들의 평가가 서로 극과 극을 다른다.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재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의 평가가 거의 비슷해야지만 평가를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주관적인 게 그래도 좀 덜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의 특징은 일단 교과 성적을 석차 등급으로만 평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차 등급보다는 오히려 원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와 평균이 있는데 이 표준 편차와 평균을 가지고 그 학교에 우수한 아이들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특목고나 전국자소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편차가 굉장히 크죠. 학생들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학생의 우수성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안에서 상대적인 위치겠죠. 아이가 얼마나 우수한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적은 교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라든지 물리2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니까 아이들이 기피하는데 우리 학교는 공대이기 때문에 물리를 꼭 봐야 된다. 예, 교과목 선택이 중요한데 물리가 학교에 개설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과대로 오는데 물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에서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어렵다고 해서 기피하거나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교과목을 선택하는 걸 기피하지 말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석차 등급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왜 그거를 듣고 그걸 들음으로써 뭘 배웠는지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학벌 예측이 좀 어렵죠. 네. 어렵고 그다음에 대학마다 평가하는 중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4가지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요 4가지 중에서 대학마다 이 4가지 어떤 게 더 중요하에 따라서 아이가 좀 다르죠. 같은 학생부라 하더라도 고려대학교는 붙고 서울대는 떨어지고 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는 평가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우수하게, 중요하게 보는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우수하게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중요하게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을 또 중시 여기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상위 15개 대학교는 없고요. 예, 인성을 보긴 하지만 인성의 비율은 뭐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나머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냐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평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붙고 어느 학교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면접 여부와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하고, 면접이 있는 거하고, 또 수능 최저가 있는 거하고, 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강점이 수능 최저에 있다. 난 수능 최저에 맞추실 자신이 있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쓰는 게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나의 강점이 면접에 있다. 그러면 면접 있는 전형을 쓰는데 중요한 건 면접 전형이 있는 학교들은 대개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됩니다. 1단계 서류에 합격하지 않으면 면접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의 중요하다 하더라도 학생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1단계, 일단 1단계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1단계가 통과가 되면 면접으로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는 자기소개서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의 보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에 대한 표현이 왜 그 아이가 이걸 하게 됐고 그걸 함으로써 아이가 뭘 배웠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뭘 다시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부가 그렇게 잘 표현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자기소개서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활용을 잘한다면 학생부를 잘 보완할 수 있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학생부 전형 선발 방식인데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최저가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별을 했습니다. 면접이 있고 최저가 있는 대표적인 전형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입니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은 최저가 세계 3등급. 네, 최저를 낮췄다고 그랬죠. 내년에는 세계 합 7등급입니다. 내년에는 더 낮춥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인데 건국대, 고려대학교 계열접합, 동국대, 숙명여대, 숙명여대 투전형,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서울대 일반 전형, 중앙대 다빈치 전형, 한국여대 면접형, 예, 이런 학교들, 이런 전형들은 면접이 있으면서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요. 경희대, 고려대학교 하구부수형, 연세대 하루하고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고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최저가 있냐 없냐 또는 면접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셔서 나한테 맞는 학교들을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없고 면접이 없는 학교가 있죠. 최저가 없고 면접이 없는 학교. 서울 100% 전형이 서강대학교, 성균관대, 숙명여대, 숙명여대 1전형, 그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탐구형하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그다음에 한국외대 서류형, 그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붙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학들을 쓸 때는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정시보다 이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이 학교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붙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정시를 쓰실 때, 수능과 정시를 같이 고려하실 때 이런 전형들은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최저가 있고 면접이 없는 이화여대 이렇게 있고요. 각 전형 특성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의 기준 말씀드리면 일단은 평균 2등급, 수능 등급 평균 2등급 기준으로 한 대학들이 고려대학교 하고부수 1인문 계열 4개 합 7등급인데 굉장히 최저가 높은 편입니다. 4개 합 7, 4개 합 8은 평균 2등급에 가까운 등급인데 이화여대 3개 합 6보다 훨씬 더 받기가 어려운 등급이에요. 그리고 탐구가 2과목 다 반영해야 되죠. 예,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취준학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일단 수능 취준학 기준을 만족시키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능 취재가 당연히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또 완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예,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문계열은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하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저학 기준이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 이제 신설됐거든요. 최저학 기준이 탐구는 2과목입니다. 근데 국어 또는 수학을 포함한 2개 합 4등급. 2개 합 4등급이니까 국어 수학을 반드시 둘 중에 하나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 3, 2, 2 이렇게 되는데 영어가 또 반드시 3등급이어야 돼요. 예, 그렇게 최저가 높지는 않지만 그 최저가
올해 이제 신설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희대 네온 르네상스 전형도 작년까지는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최저가 신설되었습니다. 2기합 5등급. 예,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한다. 자연계는 과탐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형의 국내고 전형이 있습니다. 국내고에서 영어 1등급에 국수탐, 탐구 2과목 중에서 국돈 수를 포함해서 2기합 5등급 내에서 활동 우수형과 비교한다면 영어 등급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예, 그리고 최저는 좀 낮췄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영어 3등급이고 수학을 포함한 2기합 5등급이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대 지역균형이 세계 3등급. 원래 세계 2등급이었는데 예, 갑작스럽게 다시 6월 달에 정정하셔가지고 예, 세계 3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예,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 있는데 건국대라든지 고려대 계열적합, 동국대, 숙명여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서울대 일반전형, 성균관대, 중앙대, 외대, 홍대, 한양대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은 학생부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잘 돼 있어야 되죠. 그 학생부가 잘 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쓰는 게 좋고요. 수능 최저가 된다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추는 게 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에서도 학업 역량을 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보거든요. 그런데 합격 선의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일반고사는 1.5등급 정도, 그 다음에 특목이나 자사고는 교과 평균 등급이 한 2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서울대 지균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건 학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등급이 좋지 않거나 좋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고요. 또는 좋아도 떨어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과가 얼마큼 잘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 교과 아이들은 한 2등급 정도, 일반 고 아이들은 특목고 자사고는 3등급 정도 되는데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학 같은 경우는 특목고에서 4등급 정도도 합격 가능하잖아요. 심지어는 5등급, 6등급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학에. 예, 왜냐하면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계열적합학이다 보니까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더 중요도를 보기 때문에 학업 우수형에 비해서는 교과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붙습니다. 하지만 일반고는 2등급선을 유지해야 되죠. 블라인드 전형이라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나 블라인드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합격한 합격 그 선과 그 다음에 그 전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했던 전형을 비교했을 때 그럼 학생들이 많이 변화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분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전형을 했다 하더라도 학생부를 보는 관점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일반고에서 우수하다라는 게 여전하기 때문에 블라인드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블라인드 전형으로 인해서 좀 불이익을 봤다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일반고가 조금 불이익을 본 것 같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강남에 있는 일반고도 그렇게 크게 우려했던 것만큼은 뭐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거와 관계없이 예, 일단 학교 생활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잘 기록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예, 그거를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과 등급도 이 정도 선이긴 하지만 일반 고 아이들 같은 게 2.5등급보다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할 경우가 꽤 있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3등급 때 초반 아이가 합격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점수로 보시면 안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고 평균 등급 컷이 뭐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니들이 오해하신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등급이 떨어져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에 합격한 아이들의 합격선이 물론 교과 아이들이 교과가 좀 더 우수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학생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과만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다른 활동들이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이 잘 되어 있느냐의 차이점이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등급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4등급, 3등급이라 하더라도
교과 내용, 비교과 활동이 잘 되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분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을 보시면 뚜렷한 진로 진학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이를 달성하기 꾸준히 노력한 학생들, 그리고 모집 단위 학과와 관련된 과목 수강 및 관련 활동이 고교 전반에 걸쳐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충실하여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 모두 균형을 갖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 학생 수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등급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아이들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일반적으로 4등급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상위 15개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비교과가 잘 돼 있어야 될 경우지만 비교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은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